이동걸 산업은행 신임 회장이 지난 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매각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우건설과 KDB생명 매각 등 이 회장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계파이낸스 주형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동걸 신임 산업은행 회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 11일 이동건 산업은행 신임 회장이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반발로 출근이 늦어지는 금융공기업 CEO들에 반해 이동걸 회장은 노조의 반발 없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노조의 취임 승인에 화답했는데요.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성장 분야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 회장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의 원칙에 대해 일자리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1년 뒤 죽을 기업을 끌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네. 어떤 기업을 지원할 때 10년, 20년 이상 갈 수 있다는 예상이 되며 거기에 맞춰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취임식에서 구조조정의 원칙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금호타이어 매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회장의 당면 과제로 기업 구조조정 수행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당장 매각 협상이 결련된 그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매각 협상 결렬로 현재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금호타이어를 살리기 위해 추가로 올해 최대 4,100억 원 이상의 신규 자금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에 이달 말 돌아오는 채권 만기 자금은 1조 1,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내는 지난 12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작성한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 자구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금호타이어가 제출한 2,000억 원 유상증자 내용이 담긴 자구안을 반려했는데요. 네. 채권단은 지난 7월 금호타이어가 제출한 자구안 내용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네. 유동성 문제 해결과 공장 매각 등 중국 사업장 처리 방안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반려됐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에 혹시나 그 자구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박 회장과 금호타이어 경영진 전원을 해임시킬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금호타이어는 다시 워크아웃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단은 일단 금호타이어 매각이 자초된 상황에서 손실을 안고 법정 관리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자구안까지 반려가 된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이동걸 회장이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박 회장은 신임 사는 회장을 만날 계획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계획은 항상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전임 이동걸 회장이 만남을 제안했을 때는 거절을 했었는데요. 네. 당시 박 회장은 기자에게 상표권 계약에 대해 주주협의가 먼저 결정하고 그 이후에 만나자고 하는데 만날 이유가 없었다고 거절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네. 당시 금호산업이 이사회를 열고 상표권 사용 조건을 결정하기 전이었고요. 채권단이 박 회장 측의 의견을 수용해 금호 상표권 사용 조건을 수정 제안하고 박 회장과의 만남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 회장과 전임 이동걸 회장의 만남이 불발되고 금호산업이사회는 다시 수정안을 제안했었습니다. 네. 박 회장은 대표 사임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구안에 대표 사임안이 들어가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고요. 네. 또 생산지 구조조정도 다냐고 묻자 그 대답도 피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대우건설 매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사내 회장이 바뀌면서 이 대우건설 매각에도 좀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아무래도 산업은행은 KDB 밸류 제6호 사모투자 전문 회사를 통해서 대우건설의 보통주 2억 1,1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대우건설 매각은 이 주식을 파는 작업입니다. 사내는 오늘 15일 대우건설 매각 주관사로부터 실사 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는데요. 네. 앞서 사내는 지난 7월 말 매각 주관사로 보아 메릴린치와 미래에셋대우, 회계자문사로는 한양회계법인, 법무시앱자문사로는 법무법인 3종을 각각 선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네. 늦어도 이달 말에는 대우건설의 매각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매각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KDB생명 매각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KDB생명은 2014년 이후 지난해 세 번째 매각을 시도했지만 네.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가격 차이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당시 이동걸 전 사는 회장은 KDB생명의 매물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KDB생명은 노사 갈등 등으로 내용을 겪고 있고요. 아울러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더라도 지역 색깔이나 눈치 보기로 인해 매각이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채권은행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이 인수전에 뛰어드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반응이고요. 네. 업계에선 이 회장이 과거 산은의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의 칼럼을 쓴 적이 있어서 앞으로 정책금융 운영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금호타이어부터 대우건설, KDB 생명 매각처럼 구조조정과 관련된 과제 외에도 또 남은 해결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성장 산업 육성과 네.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산업 구조 재편을 통한 전통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이뤄야 합니다. 네. 또한 임직원 앞 인재 양성, 손익 및 리스크 관리, 행내 원활한 소통을 위해 윤리 경영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회장 또 이를 각인하고 취임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각자가 인정 승천의 자신감과 의지로 맡은 업무에 충실히 임할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동걸 회장이 취임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은 없었습니까? 네, 역시나 이동걸 회장 또 낙하산 논란은 피할 수 없었는데요. 네.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이 회장은 금융연구원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친 진보 성향의 금융 전문가인데요. 네. 그는 노무현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2009년 1월 금융연구원장에서 물러나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1969년도 경기고에 입학한 동기이기도 한데요. 네. 이 회장은 노무현 정부 출범 전에 장 실장을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사는 노조는 이 회장의 이러한 과거 이력들을 검증하고자 이 회장의 취임식 전 토론회를 갖기도 했는데요. 사는 노조원들은 토론회에 참석한 이 회장에게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과 정책금융 수장으로서 운영 방향 등을 물었습니다. 네. 이 회장이 투명한 답변을 했다고 판단한 노조는 이 회장의 취임식 날 출근 저지를 하지 않고 취임식을 바로 열 수 있도록 동참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파이낸스 주형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